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신익수 기자와 함께 그 우영우 투어를 했었는데 예. 다 그 장면들 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저는 1회부터 다 빠짐없이 봤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저는 2번, 3번 보기도 해요. 넷플릭스 가서. 이게 이제 원래 케이블 채널에서 보고 예. 또 보고 싶으면 이제 또 넷플릭스 가서 봅니다. 어떤 점이 우리 지금 이상원 전무님의 마음을 일단은 올렸을까요? 요즘 사는 게 다 네. 팍팍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살률도 우리나라 지금 세계 1위고. 인간관계도 그렇죠. 예전 같지 뭐 않죠. 옛날 뭐 회사 생활도 뭐 예전 같이 이렇게 뭐 형 동생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삶 자체가 지금 메말라가고 거칠어 가는데 일단 우영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일단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 숨겨져 있는 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요즘 뭐 누가 뭐 도와주면 그걸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래부터 빠짐없이 보고 또 박은빈 배우를 좋아해서 또 보는 게 투어 한번 하시죠 오늘. 오늘 이따가 바로 가시죠 한번. 창원 한번 갔다 창원까지 오시죠. 한번 할까요? 그래서 창원에 창원 거기 한번 갔다 뭐 오시죠. 그 신익수 기자가 아까 방송 제가 팽나무, 팽나무에 팽나무, 예. 뭐 부동산 투자 시작하셨다고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지금 그 주변에 그게 급증했대요. 투자가 하신 거죠 그게 보면. 그러니까 신익수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돈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또 신익수 기자가 발 빠르게 또 투자를 했나. 신익수 기자가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 거래가 갑자기 그 예. 인근이 거기는 땅 거래가. 카페들이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그 인파가 그렇죠. 네. 와서 뭐 특히 더울 때는 뭐 먹어야 되고 네. 시원한 거, 추울 때는 또 따뜻한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떤 사회 현상을 돈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너무 발달해요. 그런 게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해석하기도 좀 그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따가 또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꿈이 월세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그 퇴직자들의 모든 꿈은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곤 하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께서 주식도 월세형 주식이 있어요. 음. 매월 내가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가 뭐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투자하는 재미를 매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런 그 월세를 주는 분배금과 배당을 매월 주는 이런 상품을 활용하셔가지고 ETF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월배당인데요. 그쵸, 월배당 월배당이죠. ETF인데 뭐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인터넷이나 보면 이제 예.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니까 예. 예. 그 프로는 좀 봤을 이게 텐데 이제 제 생각엔 한국에서 예. 아직 이제 몇 개 ETF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ETF 투자에서 이 월 배당, 월 분배금을 주는 ETF 시장은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 이게 왜냐면 제가 생각해 월 지급식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예. 종류인데 예. 우리가 배당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하거나 뭐 분기 배당 그쵸, 정도까지는 있지만 월 배당을 기업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제일 흔한 경우고 그다음에 몇몇 기업들이 지금 중간 배당도 있죠. 예, 예. 반기 배당하죠. 예. 예전에 2번. 그다음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이런 약간 글로벌 우량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만 분기 배당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미국 기업. 석 달에 한 예. 번씩. 예. 그다음에 이제 월 배당하는 주식도 있어요. 주식이. 아 그래요? 그 대표 리치 주식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예. 사업 개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리치 주식 중에 하나가 리얼티 인컴인데 네. 이 리치는 매월 배당을 해서 우리나라 사업 개미들이 미국 리치 투자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 리치 주식의 리얼티 인컴 같은 겁니다. 네네. 실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 분기 배당이 많고 매월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없죠. 사실은 리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ETF 여러 개 주식을 동시에 사는 펀드 형태의 ETF를 상장지수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ETF 형태에서는 매월 월세처럼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 이게 미국에는 꽤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셔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구조가 그 배당을 이제 한 뭐 200개를 쌓아놨다 ETF에. 그렇죠. S&P 500, 그다음 500개 네, 갖고 500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배당금이 뭐 분기에도 나오고 그쵸. 어떤 네. 경우는 뭐 월도 예. 나오고 반기에도 연간도 예. 나오는 거를 모으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 아마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예. 그때 쏴줄 거예요. 들어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근데 월로도 또 배당이 나가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 날짜 500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날짜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겠죠. 똑같이 n분의 1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 매달 일정액이 지금 배당되는 n분의 게 1로 주는 아니에요? 것은 있긴 있어요. 그건 네. 제가 나중에 한 뭐 월 분배금 그건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 형태예요. 네. 그거 다른 거죠. 배당금은 기업이 실적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지만 분배금은 내가 원래 나눠주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일정 정도는요. 예.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월 지급을 하는 ETF 중에서도 배당 형태가 있고 분배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P 500에 연동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다우지수 30 미국의 다우지수 30개 기업들이 뭐 유명한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 회사 중에서 암젠 이런 굉장히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 30개 좀 만들어진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미국에서 직접 사야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월 지급식 된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S&P 예. 500이 낫겠네요. 왜냐하면 500개 정도 돼야 1월부터 12월까지가 근데 이게 그거는 뭐 되겠죠. 500개가 좋는 30이 좋네. 그거는 뭐 투자자들마다 다른 거. 뭐 배당이 나오는 것만 보면. 집중 투자를 좋아하면서 약간 가치주 성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우지수 30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인덱스 투자하겠다. 근데 난 이거를 좀 인덱스 투자를 나는 그냥 배당도 받으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S&P 500 월 배당 ETF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뭐 있네? 애플이죠. 애플? 주식은.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지난해 애플에서 받은 배당금만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예. 한 265억 정도 받았어요. 예.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의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월 지급식 ETF 중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도 한 215억 정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이미 국내에 발빠른 그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리얼티 인컴이라든가 나스닥 백 커버드 콜이라든가 네. 이런 아니면 이제 배당 ETF 같은 걸 통해서 월 배당을 주는 ETF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예. 근데 얼핏 들으면 배당을 계속 받으니까 이거는 얻기만 하는 좋은 것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주식의 모음이니까 주가 하락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죠. 손실이 되는 당연히 예, 떨어지죠. 예, 그런 당연히. 거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예. 좋은 것은 그러면은 유동성이 좀 바로바로 그쵸. 공급된다는 그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네. 이런 월배당 ETF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좀 영향이 확장될 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은퇴자들이 많아져요. 퇴직자들이. 네. 퇴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매월 생활비거든요.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매월 나오는 생활비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은퇴 파산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자의 자산 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매월 단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현금 확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연금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리츠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리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매월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주는 이런 ETF 같은 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 내 월 단위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데 네.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한 20-30년 정도 빠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TF로 가지 않고 월 지급식 펀드로 갔었어요. 네. 우리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은 훨씬 더 일본 투자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월 지급식 펀드가 주로 채권형 펀드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주식을 통해서 매월 캐시플로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이론상은 좀 힘들잖아요. 배당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요. 네. 30년씩 배당금 늘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3M과 같은 회사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잇 만든 유명한 회사죠. 네. 그런 회사도 거의 뭐 50년, 60년을 계속 배당금을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로 된 포트폴리오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네.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은 배당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ETF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게 배당 귀족주의 ETF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분기 배당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는 월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분기 배당이나 월 배당형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월 지급식 펀드도 잘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예. 저희도 그거 가지고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예. 저희 제가 투자연금센터가 과거 명칭 은퇴연구소여가지고 네. 일본 쪽에서 이런 금융상품이 왜 됐고 어땠느냐 했는데 한국은 일본식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받으시려는 성향들이 훨씬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죠. 그럼 월 배당형 ETF는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월 배당형 ETF가 S&P 500을 매월 주면 월 배당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의문이 S&P 500 인덱스가 있죠. 예. 그다음에 S&P 500 그 월 배당형 예. ETF가 있죠. 그냥 S&P 500에서는 그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은 배당을 1월에 주고 2월에 주고 3월에 주고 4월에 줄 거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월 배당형이 배당을 안 주는 것 자체는 그 S&P 500 펀드로 그냥 일반 펀드를 만들면 배당이 계속 재투자 되겠죠. 거기서는 내가 일반 주식형 펀드가 그러면 월 배당형 ETF는 배당 낙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오히려 주가 상승률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뭐 거의 큰 뭐 어마어마 뭐 배당이라기 뭐해서 10% 20%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의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S&P 500도 월 배당으로 들어오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 뭐죠? 그냥 인덱스보다. 그 장점이 단점이 있다는 게 아시나요? 자기 니즈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자기는 그냥 S&P 500에 장기 투자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줄 거다 지금 배당보다도 나 생활비 쓸 것도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S&P 500 ETF라든가 펀드 그냥 사서 모아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거고 내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돈도 한 뭐 1, 2억 정도 딱 넣어놓고 근데 미국 S&P 투자도 좀 하고 싶고 내가 배당도 매월 받고 싶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품을 또 선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상품의 스펙트럼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도. 아니 근데 좀 약간 오해하실까봐. 왜냐하면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똑같다면 수익률도 똑같고 이게 좌수도 똑같이 늘어난다면은 배당을 받는 게 좋은데 있겠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거기서 예. 주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 자체는 배당 낙에 의한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영향이 크지. 그런데 이제 배당형은 미리 배당을 받으니까 예. 갖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한 모 계좌의 규모 예. 좌수는 줄어들겠네요. 그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마 그 조정을 재투자가 해서 안 되니까. 할 겁니다. 그런 예. 거. 자,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월 배당 ETF 현황 한번 볼까요? 그게 아까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는 거랑 S&P 500 커버드 콜이라는 건데 이런 그 ETF가 월 분배 형태거든요. 네. 월 한 1% 정도 분배를 해서 뭐 1억 넣으면은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네. 그 매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콜 옵션 전략이라를 써서 네.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투자에서 우리가 콜이라는 거는 산다는 뜻이잖아요. 네. 풋은 판다는 네. 뜻이니까 콜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서 그런 파생형 상품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아파트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집을 내가 한 달 뒤에 1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한 달 뒤에 집값이 6천만 원 뚝 떨어졌어요. 그럼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계약금을 날리는 게 좋죠.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네. 근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팔진 못했지만 어떻죠?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계약금 그게 네. 일종의 콜옵션이에요. 예.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대가를 내가 받은 거니까 1,000만 원을.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어. 한 달에 집을 팔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집값이 2배 올라서 1억 6천만 원이 되면 집을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사겠죠. 네. 근데 나는 1,000만 원은 계약금조로 벌긴 벌었지만 찜찜하겠죠. 물론 많이 못 봤으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계약금이 콜 옵션 기능이에요. 네. 그다음에 집이 그 소위 말하는 기초 자산. 이게 나스닥 100이면 이 집이 나스닥 100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단점은 뭐냐면 주가가 막 오를 때 네. 콜옵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가 상승분을 벌지 못하죠. 네. 당연히. 근데 나는 오르나 내리나 난 무조건 계약금은 계속 받잖아요. 예. 이 계약금 형태를 투자자들에게 계속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현재 한 1% 정도 나오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거는 주가가 떨 때 같이 떨어지고 상에 오르는 거는 지금 막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류의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금 흐름을
매월 발생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렇게 월 분배나 월 배당을 주는 이런 ETF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 정리 잘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매수자, 옵션 매도자 그쵸. 뭐 이런 정의여서 조금 어려운데 옵션 매도를 계속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계속 내가 옵션을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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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팔아가지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폭등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매도 프리미엄을 따박따박 예. 얻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만약에 이제 이렇게 횡보한다. 박스권이다라고 굉장히 하면 예. 좋은 전략인데 예. 주가가 오른다. 그럼 이건 굉장히 약점이 많죠. 왜? 그렇습니다.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좀 같이 떨어지니까. 네. 그 이거는 더 캐시플로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을 선호하지만 모든 상품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의 약점도 같이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나 이 월 지급식 ETF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테고요. 예. 국내에서는 월 배당 ETF가 아직은 있죠. 있는 그러니까 뭐 거- 예? S&P 500을 이제 우리가 복지에서? 미국 S&P 예. 요즘은 복지에서 한국에서 팔고 있죠. 한국계 예, 있죠. 예. 한국계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배당금 받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다우지수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커버드 콜 전략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건 내가 연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연금 계좌로.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는 S&P 500이라도 국산이 하는 미제다, 미국산이다. 그럼 우리가 연금에 살 수 없어. 미국에 직접 가야 되는 건 그냥 안 사야 되고요. 되는 거죠. 예. 근데 S&P 500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만든 그 국산이다. 이건 내가 연금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연금에다가 내가 이런 월 지급식 ETF들 집어넣으면 연금 자체에서 연금 계좌 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매월 발생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짤 수 있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상장돼 예, 있으니까 있죠. 예. 예. 똑같은 예. 거죠 구조는요. 그래서 이게 연금 계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연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봤던 게 월 배당형 ETF들 살펴봤습니다. 창원 오늘은 안 가시죠? 예, 오늘은 네. 못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